보시면 첫 번째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얘는요 초음파를 통해서 우리 초음파를 가장 많이 쓰는 건 물체와 물체 사이의 거리 재는데 초음파가 많이 사용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실제로는 여기서 이제 박쥐가 먹이를 잡을 때 초음파 쏴요. 뭐 이 얘기 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초음파를 가지고 뭐 하냐면 네, 음향 측심법 이거죠. 네, 그래서 배가 가면서 해저 지형까지의 깊이. 그래서 이거 질 때 쓰고요. 그래서 해저 지형도를 그릴 때 우리가 초음파를 쏘고 그 다음에 뭐 할 때 쓰냐면 어군 탐지. 원래 여기에는요. 음파가 밑에 지형까지 갔다 오는데 20초가 걸려야 되는데 2초 만에 되돌아와. 그럼 갑자기 땅이 솟아오른 건 아니잖아? 뭐란 얘기야? 거기 물고기 떼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원형 어선들이요. 어군 탐지할 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음파 같은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가 어떤 거리를 측정하는 개념에서 쓰는데 그거는 인간들만 쓰는 게 아니고 동물들도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 동물들 중에서 박쥐 같은 경우가 초음파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먹이들을 찾아갈 때 그래서 그럴 때 써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동물이에요. 자, 지금 선생님은 이제 물리 문제만 뽑아온 거지만 사실은 여기에 이 지문 가지고 물화생지 문제가 다 나왔어요. 그 중에서 생물 문제는 이렇게 나왔고요. 지구과학 문제도 있고 같은 하나의 지문을 가지고 화학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화생지가 하나의 그 현상 안에서 분석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자, 그 중에서 여기에 있는 여기가 이제 기억이고요. 여기가 니은이고요. 이거 두 개 높이는 같아요. 자, 박쥐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나방은 여기 땅바닥에 있다가 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박쥐가 초음파를 쏘면 이 초음파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초음파가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뻗어나가잖아. 그래서 초음파가 처음으로 나방에서 반사돼서 되돌아올 때가요. 얼마 걸렸다고요? 0.1초 걸렸다고요. 근데 이 나방이 위로 올라가는 수직 속도가 얼마입니까? 2m/초인데 이렇게 초음파를 쏘니까 여기서 초음파를 쐈을 때 0.1초 만에 첫 번째 나방에 부딪혔어.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0.1초 만에 이 얘기 어디 있어요? 0.1초? 어디에 있는 거지? 다시 도달하는 순간 갑자기 어디 있어? 지문. 조건에. 어? 조건에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 어디?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네. 뭔 개소리야? 마지막 조건이 조건. 조건 이쪽에 있어요. 조건이 없어. 오른쪽. 자, 오른쪽 위에 자, 니은에서 최초로 초음파가 발사된 순간부터 초음파가 처음 나방에 반사돼서 다시 니은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0.1초죠? 맞아요? 초음파가 갔다가 다시 박쥐한테 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 0.1초. 그러면 초음파가 갈 때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 0.05초 만에 간 거야. 됐어. 그러면 얘는 0.05초 동안 올라오고 있었겠지. 그러면 0.05초 동안 얘가 간 거리는 얼마니? 라고 하면 거리는 얘네가 알고 있는 속력 곱하기 뭐니? 시간. 그래서 나방은요. 속력이 2고요. 자, 그 다음에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이 0.05초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몇 미터 갔어요? 0.1m 올라간 요 높이에서 초음파에 맞은 거지. 맞냐? 초음파에 맞은 거죠. 그래서 얘가 0.1m 올라갔을 때 여기서 초음파에 맞았구나. 근데 이 초음파가 음파가 가는 속력 그게 바로 이 거리죠. 이 거리. 되겠어요? 네. 자, 음파의 속력이 얼마냐면 340입니다. 맞죠? 그 340이라는 빠르기로 몇 초 동안 간 거? 0.05초 동안 간 거리가 요 거리. 맞아? 얼마 나와? 17. 네, 이거 17m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요 거리는 17m고요. 요 거리는 줬어요. 얼마라고요? 15m라고. 그러면 요 높이가 얼마일까? 8. 네, 8m.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세변의 특성 사용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높이가 8m라는 거 알았고요. 얘가 올라온 높이가 0.1m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바닥까지의 높이는 얼마가 나와? 8.1m여야 정상. 알겠어?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억, 박쥐가 최초로 부딪혔을 때 박쥐로부터 나방까지의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박쥐에서 나방까지의 거리는 17m야. 이렇게 갔어요. 됐죠? 여기까지는 해.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니은이야. 이 숫자가 복잡하니까 소수로 나타나라고 안 하고 기억 분수로 쓰라고 한 거겠죠. 자, 이때 박쥐가 최초로 음파가 발생한 순간부터 나방이 기억에 도착했다고 파악한 순간까지 걸린 시간을 P분의 Q로 나타내봐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몇 초가 더 걸리냐? 이거 아닙니까? 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이 나방은 2의 속력으로 8m 가면 되니까 몇 초 더 걸려? 4초도 걸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4초 더 걸리니까 총 몇 초 걸리면 되겠니? 4.05초 만에 올라가는 거지. 맞아? 그러면 4.05초가 답이야? 왜 아니야? 말해봐. 4.05초가 답이 아닌 이유. 박쥐가 파악한 시간까지 네. 더해서 됐어. 자, 얘가 여기 왔다는 걸 박쥐가 알아야 돼. 됐어? 그러니 자, 여기에 온 순간 지금 내가 쏘고 있는 초음파가 이 순간에 닿아서 오는데 몇 초 걸리겠냐? 이거죠. 됐어? 그러면 요 길이는 15m니까 15m 가는데 초음파 그래서 얼마 걸리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속력 얼마? 340으로 얼마? 15를 나누셔야 되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다가 나방에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 4분 05초를 더하시면 총 그래서 이 시간이 필요한 거죠. 맞냐? 자, 그러면 얘는 100분의 405 얘는 100분의 405에다가 더하기 340분의 15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걸 하는 거야. 얼마야? 340분의 340분의 1390 392 390 기억 분수는 아니잖아. 92 92가 기억 분수는 아니잖아. 네. 기억 분수로 나타내래. 85분의 340 85분의 348 348 맞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김현수 이렇게 나온 거야? 이거 구하는 거예요. 되겠어? 85분에 저도 써놔야죠. 348. 전 여기까지만 써놨거든요. 왜? 계산 안 해. 어차피 이건 드림 할 거잖아. 했어? 네.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까지만 써놨죠. 나머지는 드림 시켜서 되죠. 되겠어? 그래서 요거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도 나올 수 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애들이 많이 틀렸던 건 뭐냐면 애들 대부분이 여기까지만 계산하고 4.05초에 쓰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걸 박쥐가 알려면 그래서 이 순간 초음파가 되돌아오는 시간까지도 생각해줘야 된다. 이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어요. 인지하는 데 걸린 시간 그래서 340분의 15초를 더하냐 안 하냐 이걸로 당락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지문을 정확하게 읽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해되겠어? 하겠어? 이런 기출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과거 입시 문제예요.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정도의 문제를 빠른 속도로 분석하고 풀 수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나온 이런 문제는 영재고 문제에서도 이 비슷한 유형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 문제는 보셨고요. 선생님이 이제 시간 될 때마다 하나씩 기출 문제를 풀어드리려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과정이 끝났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선생님하고는요. 이제 자, 역학에서요.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고 틀리면 병신이야 라고 하는 문제들을 빠른 속도로 풀죠. 뒤로 넘겨보세요. 이제요. 여러분들이 물리 원과정은 다 끝났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알고 계셔. 문제는 이것들을 내가 기본적인 개념은 잘 알고 있는데 그걸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나? 이거 확인해야죠. 자, 1번, 2번 문제 푸는데 3분. 세점도 하나 있네. 네? 아, 세점. 다 보지 마세요. 저거 답은 맞지? 계산한 거. 넌 틀리면 다 뒤져. 자, 두 문제 풀었으니까. 두 문제요. 자, 1, 2번. 자, 답은 보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1번에 답 몇 개 있냐? 3개. 2번에 답 몇 개 있냐? 3개. 3개 있습니다. 예. 1번도 답이 3개, 2번도 답이 3개. 맞습니까? 네. 그렇게 골랐어요? 네. 1번의 답이 뭘까요? 2, 4, 5. 2번, 4번, 5번이요. 뒤진다. 틀린 사람 손. 2, 4, 5라고요? 틀린 사람 손. 아, 바꿨어요. 자, 우리요. 요번에 중학교 3학년 3단원 시험범위죠. 기말. 거기에서 두 번째 줄에 몇 줄 쳐요? 자연학과. 뭐란 뜻이야? 자연학과 무슨 뜻이야? 뭐 자연학. 자연학과가 무슨 뜻이니? 중량. 네. 중력만 받고 떨어지는 운동이에요. 공기 저항 없이. 그래서 다른 어떤 힘 작용하지 않고 중력만 받고 떨어지는 물체입니다. 이때 가벼운 깃털하고 무거운 쇠구슬 중에 누가 먼저 떨어집니까? 동시에 떨어지죠. 그러면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결정하는 건 뭐니?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결정하는 건 물체의 질량이니? 뭐니? 뭐니? 높이예요. 됐어? 네. 같은 위치에서는 가속도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누가 먼저 떨어져? 그건 물체의 질량이 아니야. 1km든 100km든 똑같아. 됐어?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1초냐 100초냐 시간을 결정하는 건 뭐다? 높이만이다.
알겠어? 높이만이다. 그러니 거기 1kg짜리도 있고 2kg짜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기 때문에 얘네들이 바닥에 닿을 때 걸린 시간은 어떻다? 같다. 됐니? 그럼 우리 외웠어요. 바닥으로부터 20m 높이에서 떨어뜨릴 거야. 몇 초 걸리겠니? 2초 걸린다. 중력과 속도가 식을 때. 맞습니까? 그게 가벼운 1kg짜리 물체도 무거운 2kg짜리 물체도 상관없이 높이만 같다면 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똑같아. 그러니까 낙하 시간을 결정하는 건 높이밖에 없습니다. 됐냐? 그러면 특정한 높이에서 자유낙하할 때 그래서 높이와 시간 사이의 관계 뭡니까? 높이와 시간 사이의 관계 T는 루트 G분의 H는 1분의 1 GT 제곱이죠. 그러니까 T는 뭡니까? 루트 G분의 2H 관계야. 그래서 물체가 낙하할 때 걸리는 시간을 결정하는 건 중력과 속도하고 높이란 말이죠.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중력과 속도 같겠죠. 됐어? 같은 위치면 중력과 속도 같겠죠. 그래서 높이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근데 꼬맹아 높이는 똑같은데 한 놈은 지구야. 한 놈은 달이야. 뭐가 달라지니 이제? 중력과 속도가 달라지죠. 만약에 문제가 그렇게 나올 수도 있죠. 높이는 같아. 지구에서도 20m 높이에서 떨어질 거야. 달에서도 20m 높이에서 떨어질 거야. 알겠어? 그러면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 같아? 다르겠죠. 됐어? 지구에서의 중력 가속도가 g라면 달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6분의 1 g죠. 맞아? 그러면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 비율이 몇 대 몇일까요? 낙하하는 데 걸리는 같은 높이에서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비율이 루트 1대 뭡니까? 몇 대 몇? 지구와 달에서의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비율 몇 대 몇입니까? 루트 안 들려. 1대 루트 1대 루트 6이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유낙하 한다는 얘기는 공기저항 없어요. 자유낙하 했을 때 같은 지점에서 낙하 시간을 결정하는 건 높이고요. 같은 높이에서 지역이 달라지는 중력과 속도에 의해 결정된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 자, 그래서 답은 2번, 4번, 5번인데 이 중에서 고민했던 게 뭐니? 틀린 이유가 어떤 거기 때문이니? 틀린 이유가 뭐냐고. 이거 틀렸잖아요. 꼬명아 이거 시간 속도 그래프 그려봐. 1번 상황을. 한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보는 거야. 문제 100개 풀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문제를 다양하게 풀면 되죠. 자, 1번 문제를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봐. 그려봐 이거. 1번 문제의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십시오. 그려 빨리. 문제의 지문을 그대로 시간 속도 그래프로 바꿔버리면 어떤 모습이 나와야 정상일까요? 뭐야? 그래프가 하나야? 아니죠. 그렇지 않죠. 너만 유일하게 그렇게 그렸다. A, B 구별해서 그리셔야죠. 보면 자유낙하니까 시간에 따라 속도 변화가 어때야 돼? 일정해야죠.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보면 기울기 뭔데? 중력과 속도죠. 그럼 B가 떨어질 때도 중력과 속도 G, A가 떨어질 때도 중력과 속도가 뭐니? G요. 이게 왜 휘어지냐? 일정하게 속도가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 이렇게 그려요. 이거 B죠. A는요. B가 떨어지고 나서 몇 초 후에? 2초 후에 떨어지는데 얘도 중력과 속도니까 기울기 어때야 되니? G로 똑같아야죠. 그러니까 두 개의 그래프가 뭐 해야 됩니까? 평행해야죠. 그럼 보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거리는 어디 있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거리 어디 들어있어? 밑넓이죠.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물체 사이에 됐어? 거리 차이는 이라고 했어?
그러면 두 물체 사이의 거리 차이는 어디 있어? 두개 사이. 네. 이 시간 동안에요. A가 간 거리는 요만큼인데 이 시간 동안에 B가 간 거리는 이만큼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A와 B 사이의 거리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두 그래프 사이의 면적이 시간에 따라 둘 사이의 거리 차이야. 그러니 T초일 때 A와 B 사이의 거리 차이가 요만큼 났어? 그러면 이 T초일 때 둘 사이의 거리 차이는? 똑같아? 이만큼이죠.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두 물체 사이의 거리 차이는 점점 뭐해진다? 커진다. 알겠습니까? 일정하지 않습니까? 증가하죠. 알겠어? 그러니 자 이렇게 거리에서 앞에 차가 60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 뒤에 차는 40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 그러면 A와 B 사이의 거리는 시간이 지나면 됐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A와 B 사이의 거리는 일정하게 유지되니 점점 벌어지니? 일정하니 점점 벌어지니? 벌어지죠. 왜요? 실제로 A의 속도는 60, B의 속도는 40이라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초일 때 두 사이의 거리 차이는 요만큼인데 2초가 되면 둘 사이의 거리 차이는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되겠어. 그래서 정신 차리셔야 된다. 그럼 둘 사이의 속도 차이는? 거리 차이는 증가해요. 속도 차는? 속도 차는요. 됐어. 네. 순간의 속력이잖아요. 이 속력 차이는 항상 어때야 되니? 같죠? 그래프가 펴게는 거. 맞아? 둘 사이의 속도 차이는 일정하죠. 변하지 않죠.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정확하게 풀자. 아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아는 거랑 아는 것 같은 건 전혀 다르다. 그래서 얘는 답이 2번, 4번, 5번이에요. 됐죠?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높이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저 물어볼게요. 중력은 무게를 얘기하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A의 무게는 1kg. 그러니까 얼마? 10N. B의 무게는 얼마? 20N. 되겠냐? 중력의 크기는 같을 수 없습니다. 자, 2번 답 2개라고 그랬죠? 3개. 아니, 2번 답 3개라고 그랬죠? 자,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Y축이요. 속력이 아니고 속도야. 속도와 속력의 차이. 방향이 있냐 없냐죠. 속도는 방향이 있죠. 이 개놈의 새끼야. 속도는 방향에 있는 벡터값이죠. 방향 뭘로 나타냅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죠. 속도 부호가 플러스일 때 가는 방향과 마이너스일 때 가는 방향 정반대죠.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요. 이 시간 속도 그래프가 꼬맹아 이렇게 됐잖니. 그러니까 15초를 기준으로 15초보다 전일 때는 플러스 속도, 15초 후일 때 무슨 속도니? 마이너스 속도. 가는 방향이 같겠니 다르겠니? 다르겠죠.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방향은 부호로 나타내는데 여기는 플러스 보고 여기 마이너스 보자. 어떻게 방향이 같아? 그럼 나 궁금한 게 있어. 15초부터 16초까지는 꼬매가 속력이 빨라진다. 맞아 틀려? 맞죠? 속력이 0이었다, 1이었다, 2였다, 3이었다, 5였다. 됐어? 증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야. 그럼 얘가 출발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몇 초야? 15초일 때죠. 15초일 때까지 앞으로 쭉 갔다가 15초 이후부터 뒤로 백해서 오고 있으니까 15초일 때가 가장 출발점으로부터 멀리 있을 때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얘 답이 뭘까요? 1, 2, 5죠. 유연수 답 뭐라고 했어? 맞았어? 자, 넘어가 보죠. 한 문제 한 문제 그냥 풀면 다 뒤져. 정확하게 풀어. 자, 선생님은 지금 풀어볼 의미가 있는 문제들을 하면 되는데 나머지 풀어야 돼. 자, 꼬맹아 4번, 5번, 6번 요 세 문제.
했니? 시간 모자라?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요. 자, 4번 문제는 물리 2의 앞부분의 돌림이 이용하는 거죠. 네. 자, 4번의 답이 뭘까요? 4번. 5번에 순서대로 더 불러. 2개, 3개. 6번에 더 불러. 23 얼마? 20 20m/s. 또 2m/s. 또 20m/s. 또 이제 나올 답은 다 나왔어. 2m. 2m/s. 이죠. 자, 첫 번째 4번 문제 보시면요. 4번 문제는 우리가 돌림힘을 배우면서 각각의 도구들이 가지고 있는 원리를 여러분들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요. 움직도르래 2개에 축바퀴 하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 그래서 얘는요. 실제로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자, 선생님이 기출문제가 아닌 걸 지금 풀 이유가 없죠. 이제 여러분들 한 바퀴 다 돌렸으니까. 이거 1000N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있는 도르래는 하나당 얼마? 200N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아이고요. 축바퀴는 500N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얘를 잡아당길 때 얼마 힘이 필요해? 이런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움직도르래는요. 첫 번째 이물체를 이 2개의 실 가닥이 듭니다. 맞아요? 근데 얘네들이 잡아당겨야 되는 힘은 무게는 몇 뉴턴? 네, 얘는 이 물체의 무게와 도르래의 무게를 합한 만큼의 힘으로 얘를 당겨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기억이라는 도르래는 1200N의 힘을 잡아당겨 줘야 되는 거야. 자, 근데 그걸 2실로 잡아당기는 거니까 실 하나당 몇 뉴턴씩? 600N씩 힘 주면 돼. 맞아? 자, 그러면 이 실이요, 이 도르래를 아래로 600N로 잡아당기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이 니은이라는 도르래를 자 들어 올릴 때 이 2개의 실이 감당해야 되는 힘의 합은 얼마? 이제 이 실이 잡아당기는 200에다가 도르래의 무게, 아니 600에다가 도르래의 무게 200을 합해서 얼마 되니? 얼마 되니? 800 되죠. 그러면 이걸 2실이 잡아당겨야 되니까 실 하나당 얼마씩? 400씩 힘 주면 되겠죠. 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축바퀴는요, 이 실이 들어 올릴 필요 없죠. 왜? 벽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축바퀴의 무게는 무관합니다. 벽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내가 당겨야 되는 실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 자, 근데 이 축바퀴를 이렇게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긴 바퀴와 짧은 바퀴 어디에 실리는 거야? 아, 물체가 긴 바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물체는 짧은 바퀴에 내가 당겨야 되는 실은 긴 바퀴에 있고요. 요거 길이비가 몇 대 몇이냐? 1대 2죠. 맞냐? 그러면 힘의 비는 2대 1입니다. 그래서 400N의 힘을 들기 위해서 내가 줘야 되는 힘은 200밖에 안 돼. 이렇게 푸시는 거죠. 알겠어? 이런 식으로 도르래의 무게가 있을 때도 우리가 어떻게 푸는지 보시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출석 면담에서 맨날 나오는 그 문제를 선생님이 다른 유형으로 한번 해봤어요. 자, 이렇게 자석이 있는데 하나는 바닥에 이렇게 붙어있는 자석이 있어 B, 그리고 공중에 떠있는 자석이 있어 A. 근데 얘네들이 다 정지 상태란 말이죠. 정지 상태가 되려면 합력을 얼마 만들어야 되니? 0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일단은 A 자석도 B 자석도 지구이기 때문에 뭐 받니? 중력 받죠. 중력. 근데 A 자석 보세요. 중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정지가 되려면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자석과 자석 사이에 서로 밀어내는 뭐? 청력, 자기력이 필요하죠. 됐어. 그래서 얘는 청력이라는 자기력의 크기가 중력과 같은 크기로 작용하기 때문에 합력이 0이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되겠어? 네. 근데 이 자기력은요. B라는 자석이 A를 밀어내는 힘과 A와 B를 미는 힘 두 개가 동시에 작용해야죠. 그러니까 얘도 이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하죠. 됐어? 그래서 이제 B를 보면요.
얘는 중력도 아래 방향, 자기력도 아래 방향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정지 상태려면 거꾸로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건 뭘까요? 그건 바닥면이 물체를 밀어 올리는 힘, 수직항력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맞죠? B라는 물체는 수직항력, A라는 물체는 수직항력이 필요하니 안 하니? 하니 안 하니? 안 하죠. 왜? 얘는 바닥면에 놓여 있는 게 아니고 공간에 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붙어 있는 물체는 무조건 바닥에 밀어 올리는 수직항력도 작용한다. 그래서 A에 작용하는 힘은 2개, B에 작용하는 힘은 3개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바닥에 있는 물체는 수직항력의 힘을 받고 있다는 얘기도 반드시 해야 된다. 되겠어? 이런 얘기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가 관건이죠. 6번 문제에서 자, 이 문제가 뒤로 가면 더럽게 어려운 영재 문제로 뻗어가요. 지금 6번 문제는 과거 문제고요. 이게 영재 문제로 뻗어가면 어디로 가냐면 9번 문제로 가요. 5페이지에 9번 문제로 가서 9번 문제가 이런 식으로 뒤로 넘기시면 9-1, 9-2, 9-3, 9-4까지 갑니다. 이렇게 뻗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6번 문제를 해결해 드린 다음에 저는 바로 9번으로 갈 거거든요. 자, 6번 문제 보시면 이렇게 실에 자, 추가 매달려 있고요. 연직면으로부터 이루는 각도가 60도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실의 원래 길이가 얼마냐면 40cm예요.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추를 놓았을 때 얘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점점 속력이 뭐해지겠니? 속력이 뭐해지겠니? 빨라지겠죠. 속력이 왜 생길까요? 속력이 생기는 이유. 이거 속력이 얼마인지 어떻게 풀어요?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 힘을 분해한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푸는 거죠,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그거 하는 거잖아요. 자, 이 물체는 이 위치, A 위치에서 가만히 있다가 내려오면서 점점 빨라지는 거죠. 왜 빨라지냐고? 속력이 생긴다는 얘기는 꼬매가 뭐가 생긴다는 얘기로 해석해야 되니? 우리가 배운 게 있잖아. 속력이 생긴다는 얘기는요. 그 아이는 뭐가 생긴다는 얘기야? 운동 에너지가 생긴다는 얘기야. 이 바보야. 그래서 내려갈수록 점점 속력이 빨라져요. 내려올수록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얘기야.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했죠.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되는 거야. 근데 운동 에너지라는 특정한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특정한 에너지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와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내려오면서 무슨 에너지가 감소하니? 그러니까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 속력이 얼마니? 여기 왔을 때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는 사실은 여기까지 내려오는 동안 위치 에너지가 얼마 감소했니? 이걸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을 구하려면 얘가 낙하한 높이를 아셔야죠. 맞아. 그래서 얘가 h만큼의 높이를 낙하했다면 얘가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mgh고요. 그것만큼 바닥변으로 왔을 때 운동 에너지가 생기겠죠. 그랬을 때 이 아이의 속력 V는 루트 2GH로 계산하면 돼. 이 얘기 생각하라는 얘기야. 이 얘기. 계산은 여러분들 요것만 설계하면 할 수 있죠. 여러분들한테 묻는 건 계산력이 좋아? 이거 묻지 않습니다. 문제를 푸는 걸 설계할 수 있어? 이거 부러운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드리죠. 과거에서 다 틀려도 합격한다. 어디까지 보는 줄 아세요? 과거 문제 이거 푸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대문항 5개 주고 30분 만에 풀었는데 아까 여러분들 맨 처음에 선생님이 충남 가고 이 기출문제 1개 푸는데 여러분들이 걸린 시간이 10분이 넘었어요. 근데 5문제는 30분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다 보면 못 푸는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걸 끝까지 다 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 얘가 이걸 제대로 설계했어? 이 밑에 계산은 볼 필요 없지. 과거 시험 보러 오늘 애들이 더하기 빼기 못하겠니? 이건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이 설계만 제대로 했다는 것만 보여주면 걔네들이 합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이 끝까지는 끌고 가지 말아도 된다.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예요? 라는 설계만 얘기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합격한다.
근데 자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그냥 답만 얘기해. 그런 애들은 의미 없다는 거죠. 저 새끼가 뭐야? 찍은 거야? 어떻게 본 거야? 평가 기준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이것만 얘기해도 된다. 과거에서 여러분들을 뽑을 때 여러분들한테 듣고 싶은 건 이 안에서의 과학적 원리가 뭐냐? 너 이 문제 어떻게 설계해서 풀었냐? 이거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힘을 분해해가지고 여기서 속력 어떻게 구하는데? 못 구해. 왜 에너지 전환을 푸는 거야?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 그러면 이제 낙하 거리를 구하셔야 되잖아요. 낙하 거리 구하셔야 되는데 이거 전체 길이가 40이고요. 이거 60도잖아요. 이제 피타잖아요. 피타. 되겠어? 피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몇이야? 1대, 2대, 루트 3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길이가 40이니까 이 길이는 20이죠. 그러면 이 길이도 20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낙하거리가 20cm예요. 그래서 얘는요.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20cm를 0.2m로 놓고 계산하셔야죠. 우리는 모든 거리 단위는 표준 단위 미터 단위로 계산하지 센티미터 단위로 계산 안 하잖아요. 되겠어? 너는 어떻게 했는데 루트 어쩌식으로 나오는 거야? 빨리! 그를 분해해가지고 참 그러니까 실이랑 평행한 부분 힘은 그냥 없다고 치고 이제 이 힘, 이 중력이라는 힘을 분해해서 이 힘과 이 힘의 크기는 같으니까 없다고 치고 이 힘을 구했다는 얘기야. 네. 그치? 근데 이거 가지고 속력 어떻게 했어? 여기에 속력을. 그거가 이제 완전히 수직으로 그 위에 면이랑 완전히 평행하게 나오게 이렇게 힘이 작용한다고? 네 그렇게 분해를 했는데 그러면 이 각도가 몇 도인데? 90도죠. 왜 90도가 돼? 이것과 90도를 꼬면 이거지. 어떻게 이거일 수가 있어? 이것과 90도는 이거 아니야? 첫 번째 거기서 들렸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거 힘을 분해해서 풀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이 힘으로 여기까지 등가속도 오해? 안 해. 왜? 힘의 크기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힘을 여기서 분해한다고 해서 가속도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얘는 에너지 준환을 푸는 게 맞아. 알겠냐?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너는 왜 20이 나오냐? 말해봐요. 너 단연하잖아. 개새끼. 기본 중에 기본이지. 되겠어. 이런 문제야. 할 수 있겠지? 오맹아, 누가 문제를 정확하게 푸느냐야. 애인이 단위 그거 보시고요.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나 9번 풀고 싶다고요. 저 9번하고 10번 풀 겁니다. 요거 풀 수 있는 시간 7분 드릴게요. 얘는 7분을 줘도 여러분들 제대로 풀 수 있는지 잘 모르지만 9번하고 10번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자, 됐어? 내가 오늘 목표는 10번까지 푸는 거야, 10번. 중학생이 이걸 풀 수 있어요?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기출 문제예요. 제가 만든 문제가 없어요. 이게 기출 문제예요. 중학교 내용만 공부하고 싶은데 중학교 내용만이라는 게 뭘까요? 그 교육과정 내에서 그 교육과정 내에서 나오는 게 여러분들 관성으로 관성 어디까지 나와요? 만약에 중학교 내용에서 여러분들 속력이 그 빠르기가 바뀌는 운동, 안 바뀌는 운동 다 나왔죠? 그럼 빠르기가 바뀌는 운동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물론 물투에 있는 내용 중에 중학교에서 거론되지 않은 내용이 있어요? 그걸 우리 중등식이라고 그래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학교 때 힘의 합성 안 배운 것 같아요? 같은 방향일 때 더해, 반대 방향일 때 빼, 이거 가르쳐주면 비스듬한 방향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돼? 좋아? 이거를 이제 과학적 탐구력이라고 하는 거야. 너만의 공부를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영재하고 설명회를 저는 다른 학원 설명회도 가보거든요. 근데 영재 설명회를 가면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그럽니다. 중등심화만 잘 되어 있는 아이들도 볼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 문제를 보여드린 거예요. 이거예요. 이 영재 기출문제거든요. 거기에 있는 10번 문제도 영재 기출문제예요. 너네 부력이라는 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 기억나세요? 그리고 소금물의 농도도 배운 거 아시죠? 딱 그거 이용한 거예요. 근데 그걸 종합해버리니까 이런 예병을 이건 뭐란 얘기야? 자, 이렇게 되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게요. 중학교 때 모든 개념의 용어가 다 튀어나옵니다.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투까지 필요한 거죠. 중학교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물투 공부를 하는 거야. 물투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학교 공부를 한 게 아니었어. 중학교 때 너무 많은 얘기가 튀어나왔어. 그걸 이해하려고 물투까지 하는 거야. 아, 빠르기가 바뀌는 운동인데 그 빠르기가 바뀌는 게 알제임 때문이야? 그 알제임을 이렇게 구해야 돼? 이거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걸 확 중학교 때 다 펼쳐놔. 그리고 그거의 이유를 설명하는 게 물어물투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래탐구에 와서 선행학습을 한 적이 없어요. 중등심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직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중등심화를 하나 아니에요. 알겠어? 우리 맨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힘하고 파동하고 이거 하는데 맨날 중학교 1학년 파동도 몰라서 개새끼야 지랄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린 선행을 하지 않습니다. 중등심화를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후행을 하죠. 중학교 3학년 애들한테 중학교 1학년 걸 가르치고 있죠. 우리는 후행하는 학원이에요. 선행을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어디까지 나와야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선행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다 후행이에요. 자, 볼래요? 여러분들 지금 거기에 있는 9번 문제는요. 물리와 수학을 연결한 융합 문제예요. 물리, 수학, 융합 문제예요. 자, 보시면 9번 문제는 좀 9번의 첫 번째 문제는 좀 할만해. 맞아. 이거는 좀 할만해. 이렇게 실이 있어. 아까 했던 그 문제야. 이렇게 실이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 진자가 여기서 쓰는데 내가 이걸 잡아당겨서 이 상태로 만든 거고 이때 수평 방향으로 12kg에 해당되는 그래서 네, 힘을 주고 있어요. 이거야. 12kg에 해당되는 힘을 우리는 힘으로 바꾸려면 12 곱하기 중력가속도 10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 중력가속도를 계산하기 싫어서 그냥 12kg에 해당되는 힘이야. 네, 이렇게 써버린 거야. 알겠어? 그래서 킬로그램 중이라는 단어가 힘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얘는 120N이랑 같은 말이야. 알겠어? 이거랑 같은 말이야. 그래서 12kg에 해당되는 힘을 주고 있어요. 이런 뜻이고요. 이 새끼는 얼마냐면 5kg에 해당되는 중력 받고 있어.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때 실의 장력은 얼마야?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앞서서 얘기했습니다. 얘는 힘 3개 받는데 세 힘을 받아서 정지 상태니까 세 힘의 합력이 얼마? 0. 그러니 세 힘의 합력이 0이라는 얘기는요. 이 중에서 아무거나 2개의 합력을 구하면 그 힘이 나머지 하나와 크기는 같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어야 돼. 됐어? 이 얘기죠. 그러니까 실에 작용하는 중력과 실에 작용하는 장력과 중력을 합한 값이 바로 12kg에 해당되는 힘이랑 같아야 되고요. 얘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 얘 평행사변형 불렀을 때 대각선이 이 새끼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가 5kg 중에 해당되는 그 힘이 작용하는 평행사변형 그렇다는 얘기야. 맞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때 실이 작용하는 이 장력은요 라고 했으니까 이거 90도 이거 피타 아까 얘기한 됐어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관계로 구하시면 되죠. 이거 얼마나 이거 얼마입니까? 13kg에 해당되는 장력이죠. 되겠어요? 이렇게 하는 1번 문제는 웬만하면 푸십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과감이야. 이때요. 자, 순간 내가 잡아당겼던 이 힘을 순간 없애면 어떤 일이 발생해?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럼 정지되어 있지 않고 내려간다는 얘기는 물질 합력이 이제 생겼다는 거야. 그죠? 0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그 합력을 누가 만들었어? 장력과 중력이. 그럼 이거 이제 합성해야죠. 그럼 보시면 합성하는 거 아까 제가 얘기했어. 됐어? 네.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중력을요. 장력과 나란한 방향의 힘과 그것과 수직한 방향의 힘으로 분해를 하면 돼. 그랬을 때 평행사변형이 바로 중력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중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요 힘과 요 힘의 크기는 어때야 되니? 같아야죠. 이 방향으로 안 움직이니까.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한번 보세요. 이 중력을 보면은 이 장력과 반대 방향의 힘하고 요 힘으로 분해를 할 거란 얘기야.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이 새끼가 대각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몇 도? 90도. 근데 여기가 90도. 그렇죠? 네. 그리고 요게 동그라미 각도, 이게 X각도라고 치자. 되겠냐? 자, 그러면 저기에 동그라미 각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딜까요? 요 각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딜까요? 여기 삼각형에서. 오른쪽 아래. 뭐겠습니까? 여기죠. 맞아? 요게 X죠? 사실은 요 직각삼각형하고 요 직각삼각형은 보다 닮습니다. 맞냐? 이 얘기 하는 겁니다. 얘가 닮음이래. 그러니 여러분들이 보시는 X 동글 여기가 12에 해당되는 크기. 자, 직각삼각형 동글 여기 5에 해당되는 크기. 그러면 여기는 얼마? 13에 해당되는 크기여야 된다. 알겠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얘한테 작용하는 알자 힘이니까요. 뭐 구하면 돼? 요 크기 구하면 되잖아. 맞아? 요게 알자 힘이겠죠. 어차피 됐어. 맞아? 맞아? 요 크기가 요거니까 얘하고 얘는 상쇄된다며. 요 힘만 남죠. 맞죠? 이게 물체로 움직이는 알자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5kg라는 물체의 무게를 몇 분의 1?